안녕하세요, 미럼판다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곤충사육 기술 관련 교육 진행을 제안받아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한 주였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성장을 하네요. 5월과 9월 총 2차례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세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럼의 먹이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미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미럼의 먹이는 공식으로 정해진 것처럼 주식은 밀기울, 수분 공급은 야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럼은 그냥 다 먹습니다. 미럼의 밀이라는 글자가 밀가루의 밀로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미럼은 영어 이름이에요. 밀은 식사라는 단어로 말 그대로 식사 애벌레입니다. 얼마나 먹어대면 식사 애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든 잘 먹고 먹성 좋은 녀석들인데 왜 밀기울 플러스 야채라는 공식이 생겼을까요? 바로 비즈니스적 시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인데요. 곤충 농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육하는 개체의 먹이 조달은 경제적인 부분과 운영의 부분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사료 급여의 편의성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죠.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밀기울과 야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격과 공급도 그렇지만 급여의 편의성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최고인 듯 합니다. 미럼 농장이 다른 곤충 농장보다 이점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건조하게 키울 수 있기에 비교적 쾌적하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습도 60%로 맞추라며.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사육 공간의 습도는 60%가 맞지만 사육통 내부는 건조하게 유지하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짝 건조된 밀기울 표면에 공기 중에 습도가 만나 적절한 수분을 머금게 되고 그걸 귀신같이 알고 미럼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사육통 내부의 건조함은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육통을 뚜껑으로 닫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미럼들의 오물과 마찰열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사육통 내부가 습해지며 응애, 곰팡이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내부 공기 또한 원활히 순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어놓고 키우시는 게 이로운 점이 더욱 많습니다. 저는 곧 이 부분이 다른 곤충 농장보다 이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이점의 완성은 밀기울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 밀기울 외에 다른 곡물가루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하신다면 굳이 밀기울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가루의 입자 크기는 시중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밀기울에 준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미럼은 코가 없어서 옆구리에 있는 기문으로 숨을 쉬는데 입자가 너무 고우면 숨이 막힐 수 있으니까 입자는 적당히 굵은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영양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고운 입자의 무언가, 예를 들면 미간 같은 거요, 그런 것을 급여하고 싶으시다면 굵은 입자의 곡물가루에 첨가하여 급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야채는 왜 주어야 할까요? 일단은 수분 보충용으로서 공급이 수월합니다. 단순히 수분 섭취라면 방금 전에 말했던 밀기울 표면의 습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야채 급여는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주지 않아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채를 급여하는 이유는 공기 중 수분만으로는 이 녀석들의 먹성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정량의 수분을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동족 포식을 통해서 수분 보충을 합니다. 또한 야채 급여를 통해 수분뿐만 아니라 밀기울에는 없는 비타민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미럼을 최대한 많은 양 생산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야채 급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급 관련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밀기울부터 말씀드리면 업체를 잘 찾아보셔야 해요. 저는 파주 법원리에 위치한 제이피드라는 곳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지리적으로 가까우신 분은 여기에 문의하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톤백으로 받으시면 거기서 가져다 드리고 20kg짜리 포대로 받으시려면 직접 가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약 1.2톤 정도 쓰는데 현재 건물 구조상 톤백을 받을 수가 없어서 포대로 사러 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차를 못 바꿔요.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데, 승용차 타고 싶은데.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은 톤백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사가면 차부터 바꿔야겠어요.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어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 농업기술센터나 가까운 정미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받으실 때는 저온 창고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대량으로 받지 마세요. 특히 여름에는 절대.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밀기울에서 화랑곡 나방 엄청 나옵니다. 약품 처리하지 않는 이상 화랑곡 나방이 안 나오는 밀기울은 없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유기농이네요. 그래도 농장주 입장에선 엄청 짜증나는 녀석들이니까 재고를 너무 넉넉히 가지고 가지 마세요.
야채 공급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사다 먹이는 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재배하는 거예요. 저희의 경우는 여름에는 주키니 호박과 케일을 키워서 먹이고요. 가을에는 물을 키워서 쟁여놓고 겨울을 보냅니다. 여기서 꿀팁, 물을 저장할 때 랩을 싸서 냉장 보관하면 4월까지도 쌩쌩합니다. 직접 키우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어요. 주변에 야채를 키우는 농가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농장 근처에는 애호박을 엄청 크게 농사짓는 분이 계시는데 상품성이 없는 못생기고 큰 애호박은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씀드려서 싹 다 주워왔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저희 밀엄은 매일매일 야채 급여를 해줬어요. 밀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농가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신 후에 건조 밀엄과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방문하여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못 잡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일단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밀엄이 굶지만 않으면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이겠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농장마다 다 방법이 다를 텐데 제 방법이 기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랑곡 나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저희는 알을 받을 때 약 400g의 밀기후를 베이스로 알을 받습니다. 적당한 양이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양이죠. 원래는 이 양의 2.5배 정도로 더 넣어서 알을 받았었는데 단점은 아시다시피 화랑곡 나방의 증가고 장점은 밀엄들이 부화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중간에 밀기를 보충해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즉 손이 안 간다는 거죠. 엄청 좋은 건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화랑곡 나방의 횡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은 양의 밀기울 베이스로 인해 중간에 몇 번 보충을 해줘야 해요. 이때가 대략 6에서 8령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밀기울은 다 먹어서 없고 똥만 있는데 이때는 똥을 제거하지 않고 밀기울만 보충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똥 털다 밀엄도 다 빠져요. 밀엄이 아직 작은 녀석들이 많거든요. 밀기울 보충도 약 400g 정도만 합니다. 그 후 이 보충해준 밀기울도 전부 똥이 되면 똥을 싹 제거해준 뒤 밀기울을 새로 보충하여 줍니다. 이때부터는 밀엄 크기에 비례해서 적당량 보충량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바꾼 뒤로는 일거리가 늘긴 했는데 나방도 줄고 똥도 자주 빼주게 돼서 냄새도 덜 나고 예전보다 쾌적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단 얻은 게 많다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된다면 언제든지 도입하여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야채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급 가능한 야채량에 비례해서 급여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월, 수, 토 이렇게 주 3회 급여하고 있는데 매일 급여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하고요. 아무리 적어도 주 2회는 급여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가장 애매한 게 사육통 하나에 얼마나 야채를 줘야 할까 인데요. 남지 않은 양이 가장 좋습니다. 밀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사육통을 다 덮을 만큼 야채를 깔아줘도 다 먹어 치웁니다. 문제는 애기애기한 녀석들한테 야채를 줄 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요일에 무 한 장을 깔아줬는데 수요일에 물을 주려고 보니 전해준 무가 남아 말라있다 하면 반 장만 줍니다. 그런데 만약 무 한 장이 깔끔히 사라졌다? 하면 2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여 주고 있어요. 겨울철 야채는 귀하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